제가 그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메일로 발송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여하시는 경우 좀 잡음이 들릴 수 있으니 헤드셋 사용을 권장드리고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전화로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재식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찰리입니다. 저는 엑셀리타스 코리아에서 키 어카운트 매니저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지원을 도와주실 분 마리 루이스는 독일 분이시고요. 독일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영어로 잠시 짤막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Marie Louis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Hello, my name is Marie-Louise Bob. I'm in marketing of Excellitas and I'm your technical host today. I do not speak Korean, so I hand over quickly back to Charlie. Thank you, Marie-Louise. I will continue in Korean for the webinar.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를 마쳤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순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Intelligent Infrared and UV Solutions for the Industry고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하게 적외선과 자외선을 활용해서 산업의 공정을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는 총 5가지고요. 처음에는 적외선의 기본, 두 번째는 열풍의 기본, 세 번째는 UV의 기본,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하게 콤비네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린 에너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외선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외선 복사는 영어로는 infrared radiation이라고 하고요. 이 적외선 복사에 대해서 아시기 전에 이 과학적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물체는 절대 온도 0도 이상부터는 적외선을 방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몸에서 지금 적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적외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지금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도고요. 5800도에서 방사하는 적외선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표면에 도착을 해서 지표면의 온도를 20도씨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적외선 램프고요. 적외선 램프는 구조가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있고요. 겉에는 석영 유리관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셀리타스에서는요, 최대 필라멘트 온도 2600도까지 되는 램프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램프를 이용을 하시면은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게 최대 100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적외선이 물체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3가지 물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업접션에서 흡수, 리플렉션, 반사, 그리고 트랜스미션, 그래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 복사에서 온도 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리 현상은 바로 업접션, 흡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그리고 적외선 램프를 선택하실 때 그 제품의 흡수 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적외선의 복사에서 온도를 올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독일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검정색 표면 색깔이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인데요. 보시면 검정색 그래프가 검정색 시료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색 시료, 하얀색 그래프가 하얀색 시료고요. 보시면 이제 검정색 시료가 가장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낮게 올라가는 것은 하얀색 시료입니다. 그래서 그 코팅을 건조하시거나 그 물체를 히팅을 하실 때는 그 물체의 색깔도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적외선 복사에 대해서
램프에 대해서 오셨을 때 이 장표만 이해하고 가셔도 거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X축이 파장이고요. Y축이 그 파장에 대한 광원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동일한 전력을 넣었을 때 각 그 램프의 필라멘트 온도를 표시한 거고요. 그 필라멘트 온도에 따른 적외선 방사 스펙트럼을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필라멘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보시면 0에서 2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파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 영역을 많이 방사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 램프를 근적외선 램프, NIR 램프, 시중에서는 할로겐 램프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근적외선 램프라 부르고요. 저희 회사만의 특별히 만들 수 있는 램프는 여기 보시면 카본 필라멘트를 이용한 카본 IR 램프가 있고요. 이 카본 IR 램프는 필라멘트 온도가 1200도씨입니다. 1200도씨의 파장의 특징을 보시면 0에서 2 마이크로미터인 중적외선 영역의 파장은 이 할로겐 램프에 대충 보시면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 2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중적외선 파장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할로겐 램프의 파장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시면 대충 보시면 2배 정도 더 많이 나오시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하나 가져가실 게 근적외선 램프는 근적외선 파장이 많이 나와서 근적외선 램프인 거고, 중적외선 램프는 중적외선 파장이 많이 나와서 중적외선 램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장표라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께가 중요합니다.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 시료의 색깔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료의 색깔이 중요하고요. 물질의 형상이 중요합니다. 물질 형상이 평평하냐 아니면은 3D로 굴곡이 되어 있냐.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UV나 IR의 흡수, 통과, 반사되는 그런 특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UV나 IR 램프의 타입이 또 중요하고, UV나 IR 램프의 웨이브랭스, 중심 파장이 중요하다는 팩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가열 기술인 열풍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열풍은 이 대류 현상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 열을 대류를 밑으로 통해 전달을 시켜서 이 열풍 오븐의 전형적인 구조인데요. 이 팬을 통해서 외부에서 공기나 가스를 열원을 통과를 시켜서 원하는 온도에 맞는 공기나 가스를 방출을 시켜서 물체의 온도를 올리는 방식을 대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류와 적외선 복사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건데요. 이 적외선 복사는 이 표면만 비접촉식으로 가열을 해서 온도를 빨리 올리는 방식이고요. 열풍 오븐의 대류 방식은 이 뜨거운 공기나 가스를 통해서 물체를 전체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류 방식에 대비해서 적외선 방식의 장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장점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에너지를 최대 50% 정도까지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택 프리이기 때문에 그 제품의 표면도 손상을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열 용량이 굉장히 높고 온도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 80%까지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점은 좀 길게 써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램프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거나 램프의 출력을 제어를 하셔가지고 그 원하시는 건조 열량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하게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그 열풍이나 뭐 전도와 같은 이런 방식과는 다르게 뭐 중간에 매체가 필요 없이 직접 열을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클린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열풍을 개조해서 큰 효과를 본 케이스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게 큰 철제 구조물에 파우더를 코팅하는 공정이고요. 기존의 열풍에서는 길이가 30m나 필요했는데 적외선으로는 6m, 80%를 길이를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파우더가 젤링화되면서 큐어링이 될 때까지 열풍에서는 30에서 60분 정도나 걸렸는데 적외선으로는 5분에서 15분 정도까지밖에 안 걸리는 80% 절감을 한 아주 혁신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UV의 기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UV의 큐어링에 대해서 아시기 전에 그 비교 상대로 열 경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열 경화는 그 기재 위에 열 경화성 코팅액이 있고 용액이 있고요. 그 용액에 주로 이제 용매로 물이나 솔벤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줘서 물이나 솔벤트를 끓여서 증발을 시켜서 코팅을 하는 방식, 경화를 시키는 방식인데요. 근데 UV 코팅액이 액체인데요. 액체인데 모노모와 올리고모 그리고 첨가물하고 색소가 좀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포토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광 개시제입니다. 이 광 개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UV 빛을 받은 광 개시제가 반응을 하면서 그 프리 라디칼이라는 걸 배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노모와 올리고모를 순식간에 크로스링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가교를 시키면서 순식간에 고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라서 이 두 방식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그 메일을 보내시거나 미팅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UV도 종류가 있는데요. UVA, B, C 파장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UVA 파장은 UV 코팅액에 깊숙이까지 침투를 할 수 있고요. UVB 파장은 중간 정도, 그리고 UVC 파장은 표면만 침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V 램프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 UV 코팅액에 들어있는 포토 이니시에이터 광 개시제가 어떤 파장에 반응을 하는 광 개시제냐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맞춤형 램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드에서 UV가 어떻게 좀 사용이 되는지 파장별로 ABC, 바큐 UV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큐 UV는 참고로 이 200나노미터 미만의 파장은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큐um 진공이라고 해서 바큐um U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UVA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잉크 큐어링 쪽에 많이 쓰이고 페인트 드라잉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UVA 파장을 주로 많이 쓰고요. UVB 파장은 역시 그 페인트 큐어나 드라잉이 되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의약품 쪽 같은 좀 섬세한 곳 쪽에 좀 쓰이고 있고요. UVC 파장은 주로 그 많이 사용하는 게 살균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코팅 쪽에서도 무광을 할 때, 매팅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UV 옥시데이션, 자외선 산화 공정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254 나노미터가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안내드렸던 백큐um UV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185 나노미터를 파장을 이용해서 185 나노미터가 오존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앰프입니다. 그래서 오존의 분자를 그 185 나노미터가 분해를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존을 생성할 수 있고 그 생성된 오존으로 계면 활성화라든가 계면 개질 그리고 세정 산화공정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UV를 이용해서 이게 플라스틱 쪽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제 사진들을 하나 이제 3개를 이제 붙여놨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그런 코팅을 강화를 하는 건데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팅의 품질 수준이 되게 요구하는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램프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 가운데 있는 상표는 프린팅 쪽에서 UV 인크를 경화를 하는 건데, 보시면 굉장히 화질이 좋은 이런 프린트물들을 순식간에 경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파이프 겉면에 코팅을 하는 공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파이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UV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UV 램프에 관해서 좀 약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V 램프 쪽에 아크 램프, 전극 램프, 한글로는, 그리고 이제 LED 램프,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램프, 무전극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램프는 말 그대로 방전 램프고요. 이게 여기 방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전관 안에서 왼쪽에 전극에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기 필라멘트를 가열을 해서 이 열전자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의 에너지를 올려서 UV를 방출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게 UV LED는 단일 파장인데, 이게 그 방전 램프는 선 스펙트럼 다파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존 쪽에 여기 보시면은 엣지존 쪽에 디케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V LED 같은 경우에는요, 출력이 좀 낮은 대신에 단일 파장이 방사가 되고요. 그 출력이 낮은 대신에 가까운 곳에서 워킹 디스턴스가 가까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제품 곳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가 최초로 하는 미국의 그 퓨전사 브랜드가 퓨전이고요. 마이크로웨이브라 부르고, 이게 전극이 없는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극이 없는 램프고, 이 안에 이제 이게 모듈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광 유니포미티 균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엣지에 로스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 램프 수명이 길고 고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UVC 파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표면 쪽에 하드니스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코팅에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램프를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성능이나 품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UV 공정을 이용해서 이제 스피드를 보통 어느 산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하고 계시냐 하시면, 그 오토모티브 인테리어 중에는 분당 2에서 5m, 그리고 전자제품의 보호 코팅, 이거는 분당 2에서 3m, 그리고 글래스 유리 위에 스크린 프린팅은 분당 40m, 그리고 이제 의학 쪽의 메디칼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뭐 2, 3초면 되고요. 그리고 클리어 코팅 같은 경우는 분당 30에서 60m, 잉크젯 프린팅은 분당 50에서 120m, 글라스 파이버는 거의 뭐 2000에서 5000m 분당 속도를 내실 수가 있고요. 필름 위에 이제 실리콘화 시키는 공정에서는 200에서 500m 분당까지 쓰실 수 있죠. 굉장히 빠르게 그 공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UV는 이런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UV를 쓸지, 뭐 열풍을 쓸지, 정외선을 쓸지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 있냐?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독일에 있는 테스트 센터입니다. 독일에 있는 테스트 센터고, 여기 보시면 IR 램프 히터 모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컨베이어 벨트고, 이 뒤쪽에 보시면 UV 램프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실험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시료를 가져오시면 하실 수가 있고, 이 시료를 테스트한 결과물을 여기서 이제 현미경으로 측정을 하신다든가, 온도 측정을 하신다든가, 두께 측정, 무게 측정 뭐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테스트 센터는 전 세계 지사에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한국에도 당연히 돼 있고, 저희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에는 저희가 다 테스트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세션으로는 각각의 이제 램프들이나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적외선을 활용을 해서 종이 위에 미끄럼 방지 코팅을 건조 경화시킨 프로세스고요. 이 요새 친환경 추세라서 그 솔벤트 잉크가 안 쓰이고 워터 베이스, 이제 물 베이스의 잉크나 코팅액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위에 워터 베이스 코팅액을 놓고 이 미디엄 웨이브 중적외선이 물하고 흡수 파장이 잘 맞아서 미디엄 중적외선을 활용을 하여서,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램프의 특징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을 때도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 사례고, 요 현장에서는 분당 70m까지 속도를 달성을 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고요. 이게 이제 클로즈 루프 전기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제 온도 프로파일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들을 흘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정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프린팅에서 사용하고요. 이거는 독일 하면 이제 자동차 강국답게 이게 자동차 부품이고요. 엔진 쪽이 모터 하우징 쪽인데, 여기 하우징 쪽에 파우더 코팅을 한 다음에 그 파우더를 적외선으로 건조를 시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 제품이 모든 부분이 적외선이 닿으면 안 되고 일부분만 닿아야 돼서 이렇게 그 마스킹을 해놨습니다. 마스킹을 해서 선택적으로 그 제품이 가열이 되어서 원하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 적외선 이 램프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 존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존, 2존, 3존 이렇게 해서 존별로 이렇게 전기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온도 프로파일을 존별로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건축자재에서 많이 쓰이는 MDF 보드를 파우더 코팅을 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조를 할 수가 있고요. 녹여서 건조 경화를 할 수 있고, 이 보시면 이제 180도까지 30초 만에 올라갑니다. 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스피드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카본 IR 램프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사진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수평으로 쓸 수 있는 램프가 있고 수직으로 세워서 쓸 수 있는 램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수직으로 세워서 수직 방식으로도 램프를 만들어서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게 열풍 오븐과 적외선 램프를 활용하셨을 때 사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터널로 안에 이렇게 적외선 램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통과하면서 원하시는 원대로 급속하게 올리시면서 젤링화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젤링화 시킨 거를 이 뒷구간에 보면 이제 사진에 안 보이는데 여기 그 열풍 오븐이 있습니다. 열풍 오븐 같은 경우는 미리 여기 온도를 150도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150도로 올른 제품의 온도가 150도 오븐에 들어가면 당연히 150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온도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풍 안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열풍 대류 방식을 설명드렸다시피 제품의 전체 면을 골고루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두 콤비네이션을 쓰시면 품질이 좋고 속도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동차 강국답게 자동차 범퍼도 이렇게 적외선과 열풍을 활용해서 속도를 빨리 해서 페인트 도료 같은 걸 건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보시면 이게 적외선 램프가 터널 로우처럼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돼 있고요. 이 적외선 램프 다음에는 이렇게 열풍 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독일 자동차 3사 뭐 이렇게 다 아시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제가 이제 웨비나라서 이제 실제 이름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3사 그리고 일본 자동차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철판 제품이네요. 철판에 앞쪽에 페인트를 하고 뒤쪽에는 페인트가 안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동시에
이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양면의 온도를 동시에 올리는 게 품질 이제 열충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페인트 칠을 해놨기 때문에 램프를 좀 더 많이 넣었고 뒤쪽은 램프를 좀 덜 넣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원하는 숫자만큼 램프를 넣어서 열량을 맞출 수가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UV에 대해서 실제 설치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렌즈의 코팅 경우하고요. 그 렌즈의 코팅이 스크래치 코팅이라든가 아니면 케미칼 부식 방지 코팅, 그리고 이제 뭐 습한 지역에서는 이제 물기 침투 방지 코팅,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그 F600S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램프 시스템이고요. 그 램프를 이용한 시스템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이제 강력한 스크래치 방지 코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출력이 필요합니다. 센 출력에 그 다중 파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UV 램프가 굉장히 그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에 있는 게 이제 이거는 UV LED고요. 아까 제가 UV LED의 특징 중에 워킹 디스턴스가 굉장히 짧을 때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워킹 디스턴스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UV LED가 그 일반 UV 램프나 마이크로웨이브 LED 램프 대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를 하고, 물론 이제 그 시스템 구축비도 조금 더 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희 회사가 포제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포제온은 이제 전 세계 마켓시어 뭐 1등의 LED 경화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헤드램프에 보호 코팅을 할 때도 경화를 할 때도 마이크로웨이브 앰프를 이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사람의 목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코팅의 품질이 구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상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수준을 만족하려면 고출력의 UV 램프가 필요하고, 그 마이크로웨이브 램프의 특징은 고출력인과 동시에 그 아까 제품 소개할 때는 없었는데 그 아크 램프 중에는 이제 중압 램프라고 있거든요. 중압 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센 출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명이 중압 램프는 1000시간도 안 되거든요. 1000시간 안 돼서 갈아줘야 되는데 마이크로웨이브 램프는 12000시간 뭐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보수 비용도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R과 UV도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페인팅 로봇으로 이제 페인팅을 해서 건조 경화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면 길이가 13m밖에 안 됩니다. 17m. 이게 보통 이런 페인트 스테이션을 상상을 해보시면 엄청 짧은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IR로 프리히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UV로 바로 경화를 하면서 이게 거의 뭐 30분 가량 단축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간도 굉장히 좁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 쓴 열풍 오븐에 대해서 저희가 열풍 오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라고 할 수는 그냥 이게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오븐은 이렇게 외부에서 공기를 끌어당겨서 이 코일 히터라든가 이렇게 뭐 헤어 드라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터 코일을 지나면서 열풍의 온도가 원하는 온도가 되면서 이렇게 안에를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식이고요.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오븐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LNG로 여론으로 이용을 하면은 연료로 이용하면 이제 탄소세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 회사에 독일의 실험실에 있는 오븐을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실험실에 있는 오븐이고요. 그 전격 온도는 이제 최대 300도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편차는 250도 기준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4도입니다. 예. 4도고, 예,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순환을 하게 돼 있고요. 존이 4개에서 존을 4군데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형상을 잘 보시면 되고, 왜냐면 뒤에 안내를 하나 드릴 저희 사례에서 이 오븐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린 에너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린 에너지 말고도 그린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 뭐,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다,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저희 독일에 있는 테스트 센터에 있는 실험 장비 중에 하나고요. 요 앞에 이제 요게 열풍 오븐, 좀 전에 보셨던 그 스펙 사양 보셨던 이게 열풍 오븐이고요. 요 앞에 있는 게 적외선 램프입니다. 램프 램프이고요. 요 저희가 이제 열풍 오븐 앞에 놓은 거를 부스터라고 부르거든요. 부스터. 그래서 부스터, 온도 부스터 역할로 여기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적외선 램프를 앞에 부스터를 놓음으로써 열풍만 사용했을 때 대비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실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 사례를 만들기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실험했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철로 된 이제 공 같은 겁니다. 철로 된 스테인레스 공이고요. 원래는 이제 열풍 오븐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저희가 이제 독일에 이제 유럽의 한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테스트를 했고, 이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20분 중에 9분을 세이브를 해서 11분으로 저희가 공정을 잡아냈고, 그 잡아낼 수 있었던 거는 실제 실험을 해서 잡아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테스트 데이터고요. 데이터고, 아까 그 철제 공이 170도까지 올라가는데 열풍 오븐 안에서 몇 분이 걸렸냐면요. 10분이 걸렸습니다. 10분. 대략 10분이 걸렸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170도 올라간 다음에 170도에서 10분간 또 더 있어야지 이제 완전 경화가 되는 그런 이제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은 20분 걸려서 완전 경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왜 X축이 시간이고 분이고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이게 그 열풍 안에 공기의 온도가 아니고 그 제품의 실제 온도입니다. 제품의 실제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20분 걸렸던 거를 앞에 적외선 IR 램프 부스터를 놨더니 이게 놀랍게도 170도까지 올라가는데 1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1분밖에 안 걸렸고, 이거는 거의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면 9분을 단축한 거거든요. 9분이면 거의 이제 85%를 단축한 겁니다, 시간을.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특성상 열풍에서 10분 정도, 그 170도에서 10분 정도 있어야지 완전 경화가 되기 때문에 열풍으로 경화를 해서 이렇게 총 11분 걸렸고요. 총 11분 걸렸고, 그래서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말로 설명드렸었던 10분에서 1분 구간 단축을 시켰고요. 이거는 85%를 절감을 한 효과를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 코팅 방법, 이제 양산 방법이 바뀌었죠. 열풍만 쌓을 때는 베이스 코팅을 한번 하고 열풍 이제 20분 갔다가 이제 탑 코팅을 한번 하고 다시 열풍 20분 하면 대충 한 40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시면, 이제 앞에 IR 부스터를 놓으시면 여기서 11분 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20분 하면 해서 거의 이제 50%까지 뭐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통 현장에서 열풍 오븐을 썼을 때와 적외선을 썼을 때의 그 실용적인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일단 이제 런치 브레이크 이제 다들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잖아요. 이 열풍 오븐은
그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는데 프리히팅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어떤 거는 30분, 어떤 건 60분. 그래서 이 동안에 프리히팅 켜놔야 되고요. 그리고 런치 브레이크 갈 거면 또 꺼야 됩니다. 예, 꺼야 되고. 예, 꺼야 되고 밥 먹고 와서 또 1시간 정도 예열시켜서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로스가 많거든요. 하지만 적외선은 키면 바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피는 이제 온도 올라갔으면 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갈 때도 끄고 그냥 갔다 오시면 되고, 오자마자 이제 바로 또 작업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두 번째 사례로는요, 그 거의 이제 이거는 90%까지 시간을 절약한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사례가 이제 FDA 미국 FDA에 필요한 뭐 의료용 이제 의료용 또는 이제 식품용 첨가물인데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열풍 오븐에서 두세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열풍 오븐에서 두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적외선으로 바꿨더니 7에서 8분으로 거의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제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단축이 됐고요. 단축이 됐고, 그래서 이게 그 공정 시간이 단축돼서 뭐 수루품만 좋아진 게 아니고, 기존에는 그 이제 태양광을 지붕 위에 달아놓은 거를, 이거를 이제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이거를 켜놔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당을 못 하다가 7, 8분만 켜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 패널로 해서 썼더니 투입되는 전기 요금도 내려가고 수루풋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3마리 토끼를 잡으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덜 쓰시면 아무래도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탄소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큰 이득을 보셨고, 아마 대한민국도 뭐 ESG 경영이라고 해서 그 이런 이제 니즈가 있으실 거라 보고, 여기 아까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ISO 14000이라고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어떤 거 적외선을 해야 되냐, 열풍을 해야 되냐, UV를 해야 되냐. 이거에 진짜 딱 이 일은 이 같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적외선을 쓰면 좋은 게 평평하면 적외선을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색깔이 좀 아까 검정색이다. 그러면 적외선을 쓰면은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뭐 철, 나무, 플라스틱 같은 거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존별로 이제 파워 컨트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인프라레드 적외선 램프를 쓰시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귀사께서 사용하시는 열풍 오븐이 가스 오븐이다, 뭐 기름 오븐이다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출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탄소세가 뭐 이렇게 부담이 되신다면은 적외선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열풍은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 파우더들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적외선은 비접촉식으로 가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으시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열풍을 써서 굳이 열풍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품의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열풍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에 민감한 이런 제품이다. 그 산소를 불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열풍을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기 오븐을 쓰시면은 뭐 좀 이제 탄소세 이런 거에 좀 부담이 안 가실 수 있는데, 뭐 기름 오븐이나 가스 오븐을 쓰시면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UV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열에 민감한 제품이면은 이제 열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UV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광택이 굉장히 좋은 거는 UV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속도 몇 초 만에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이제 놀라운 이제 이런 UV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LED는 좀 출력이 약하긴 한데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아까 보시면 실험실도 계시고 저희 쪽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솔루션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그 필요하신 요구사항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혼자만 아실 수는 없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쪽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의 시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야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지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UV랑 IR이랑 할 것이냐, IR이랑 열풍이랑 할 것이냐, 요것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단 그 어떤 기술이든 완벽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좀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찾으면서 또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언급드렸던 그 ISO 5001 이제 환경 경영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오븐이나 전기로 활동하는 적외선 타입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발표를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40분 좀 넘게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웨비나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세션은 이제 질문 세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른쪽 위에 있는 Q, 퀘스천, 저쪽에 퀘스천 탭에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들어오신 거를 에 대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적외선 램프에 반사판이 정말 필요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적외선 램프는 그 겉에 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사판이 정말 필요 없으시고요. 그 금 코팅으로 램프를 코팅한 이유는 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적외선을 92% 반사할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이기 때문에 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NIR 램프나 MIR 램프를 사용하는데 적합한 응용 분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질문하신 분께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리고 간략하게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NIR 램프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온도를 빨리 올리시고 싶은 공정,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RTP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철강 쪽에 철의 온도를 빨리 올리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기타 유리 가공 쪽에 유리의 온도를 뭐 600도까지 빨리 올리고 싶으시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간단하게는 그 온도를 짧은 시간에 빨리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NIR 램프, 저희 회사는 쇼데이브 램프고요. 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MIR 램프는 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MIR 램프는 중적외선 파장이 많이 방사하는 램프고 주로 플라스틱에 이랑 물이랑 이제 흡수 파장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공을 하는 플라스틱 웰딩 분야,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쪽에 플라스틱에 웰딩을 하거나 플라스틱의 벌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동차 쪽에 내장재 쪽에 그 핸들 쪽에 버더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 같은 경우에서는 건조 공정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배터리 쪽에 음극에는 그 수용성 코팅액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쪽에 부스터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계시고 이제 DI 워터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서 DI 워터를 이제 80도로 빨리 끓이고 싶다. 그러실 때는 램프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용액 같은 거, 황산액이나 인산액 같은 거를 가열을 하시고 싶다. 그때는 이제 MIR 램프를 쓰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현재 업계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메일로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적외선 램프를 이용한 여론이 이제 유일하고, 근데 이제 적외선 IR LED라는 게 이제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램프 대비해서 적외선의 양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이제 IR LED이기 때문에 그 LED는 단일 파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에도 이제 시제품이 있는데, 그 850 나노미터, 940 나노미터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실험적으로는 이게 그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IR LED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적이 추가로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메일로 안내를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아크 UV 램프가 이제 저희 주 기술이었다면, 이제 UV LED가 이제 많이 따라왔습니다. UV LED가 많이 따라왔고, 그런 이제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워킹 디스턴스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UV LED로 굉장히 많이 그 이득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그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코팅의 품질 수준이 많이 높은 곳,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의 보호 코팅, 뭐 이런 쪽은 그 단일 파장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파장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력도 굉장히 세야지 이게 코팅이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뭐 아크램프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 열풍 오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열풍은 기존에 계속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기술이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이 이제 열 공정 생각하시면 열풍을 생각하십니다. 열풍을 생각하시는데 일단 그 열풍으로 이제 되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열풍으로는 되지만 시간을 좀 줄이시고 싶다. 아니면 좀 공간을 좀 줄이시고 싶다. 뭐 이럴 경우나 아니면 이제 열풍 같은 거는 이제 온도가 뭐 정말 고온로, 뭐 예를 들어서 뭐 600도까지 올라가는 로 이런 데서는 올릴 수 있는 60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로를 또 하기에는 좀 그러시고 할 때는 적외선으로도 충분히 600도 뭐 이런 데까지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올라 크리스틴순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영어로 질문을 하셨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해석을 해보면 FL400이라는 건요. 저희 포제온의 LED 순행식 LED 모듈 LED고요. 그래서 이제 적합한 광예신제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고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광계시제가 어떤 광계시제를 쓰느냐, 이거는 이제 화학회사에서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서 데이터 시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FL400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UVA 파장을 제공을 드립니다. 395 나노미터짜리 모델도 있고, 물론 단일 파장입니다. 405 나노미터, 그리고 365 나노미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하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받았다. UV 관계시제 스펙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거는 365나노미터짜리에서 반응을 하네. 그러면 저희한테 365나노미터인 LED를 주세요. 하면 저희가 그 LED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게 답변이 이게 영어로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글로 답변을 해서 죄송한데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국내 자동차 한 업체와 IR램프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 공정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내 자동차로 IR램프로 이제 한 업체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차체 도장 건조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제 핸들 플라스틱 버거 제거 요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보면 알루미늄 휠이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휠, 알루미늄 휠에 코팅을 하고 경화를 할 수 있는데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뭐 이런 타이어 회사들 있잖아요. 뭐 전국에는 미쉐린이 있고 그 타이어 회사들에서도 IR 램프를 이용해서 공정을 혁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헤드램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 헤드램프도 아까 이제 사례는 안 나왔는데 그 IR로 그 헤드램프의 접착제를 온도를 올려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접착제를 그래서 이제 램프를 조립을 하는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유리도 그 굉장히 온도 공정이 많이 열 공정이 많은데요. 자동차 유리도 적외선 램프를 이용해서 뭐 그 요새 이제 앞유리 윈드실드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산 방지나 이런 이제 아니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중 접합 유리 사이에 필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소음 차단을 위해서 이제 이중 접합을 하는데요. 그때 적외선을 이용해서 라미네이션 접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자동차 유리 보시면 열선 있습니다. 열선. 그 열선에는 유리에다가 그 이런 열을 내는 이제 니크롬선 같은 거를 이제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접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IR 램프로 신터링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부품이 거의 5만 개 이상 들어가는 이런 그 제품이라서 정말 이게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그럼 다음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독일 3사는 어떤 공정에 적용되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독일 3사가 어떤 공정에 적용이 되었는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에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었고요.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그 메일로 한번 안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청을 주시면 이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냐? 요것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한국에서는 저희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 테스트를 원하실 때 미리 이제 예약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비용은 받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실험실을 비워놓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적외선 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저희가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000시간 이상으로 갈 수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특정한 조건에서 이제 최소 10,000시간이고요. 적외선 램프는 최소 10,000시간이고, 그리고 UV 램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램프는 저압수은 램프가 있고 중압수은 램프가 있는데요. 그 저압수은 램프는 저희가 아말감 램프는 최대 16,000시간, 중압수은 램프는 1,000시간,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무전극 램프는 최대 16,000시간, 또 L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재한 거는 거의 현재 아직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7만 시간 지났는데도 광 출력이 80% 언더로 드랍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셔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영어로 이제 주셨는데 외국인 분이신 것 같은데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스프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관계시제를 이제 용액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추천이 없냐? 395나노미터일 때 FL400을 썼을 때 최적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바스프 뭐 이게 이제 회사 이름과 이런 데 적어주신 것 같은데 요 회사의 이제 스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을 봐야 될 건데 만약에 395나노미터가 관계시 이제 스펙이다 하면 저희의 FL400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그 메일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질문을 제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잠시만요. 자, 이제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HNG 컨택 엑셀리타스로 메일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 이거 네, 저는 엑셀리타스의 정재식 수석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